그래서 제 심폐구음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그 시장 점유율이 한 10% 이상은 10% 정도 돼야 되지 되겠다. 않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야 그 심팩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구매가 되는데 심팩의 첫 번째 판매와 구매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야드만 많이 내고 판매만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제강사에 휘둘리지도 않고 초대형 야드 업체가 되느냐. 예, 안녕하십니까. 스트랜스틸의 유성록입니다. 최근에 국내 철 스크랩 시장에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 이슈 리포트와 관련해서 국내 철 스크랩 수출 시장에 대해서 우리 손 전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 달에는 최근 그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철 스크랩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국내 업체에 대해서 한번 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손 대표님께서 심팩 글로벌의 꿈 뭐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이슈 리포트를 한번 발간하셨어요. 네, 발간했죠. 예. 예,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그 심팩 글로벌이 향후에 국내 철 스크랩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그러면 자, 심팩 글로벌 네, 예. 이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심팩 그룹의 자회사로서 2022년에 대구 하빈에서 시작을 하는 회사고요. 스크랩 네, 사업을 예, 2022년에 시작. 네, 그리고 23년에 그 길로틴을 발주를 했고 2024년에 동부스틸 창원 공장을 인수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22년에 이제 국내 철 스크랩 시장에 진입을 해서 네, 예. 현재는 뭡니까 야드를 네, 이렇게 예. 인수를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예. 근데 이 심팩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조금 말씀하시다시피 심팩이라는 네, 예. 그룹의 어떤 네. 자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심팩이라는 회사가 아마 학금철이나 네. 그다음 뭡니까 다른 사업도 네, 상당히 예. 크게 하고 있는 네, 그런 예. 중견그룹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런 국내 중견그룹이 네. 국내 철 스크랩 시장에 뛰어든 이유라든가 네, 예. 배경 네, 이런 예. 게 있습니까? 저희가 심팩 담당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팩 측의 공식적인 대답은 그 최고 경영자께서 결정하신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 그 뜻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심팩에 이제 전현직 계셨던 분들이나 심팩을 잘 아는 분들을 통해서 들어본다면 그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서 스크랩을 선택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그 배경 네, 이런 예. 것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예. 아마 향후에 탄소 중립이나 네, 예. 그런 것 관련해서 국내 철 스크랩의 수요, 네, 예. 스크랩 산업이 네, 예. 조금 더 발전할 거다, 네. 매우 중요할 거다라는 네. 차원에서 진입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추측하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봐서는 일단 심팩은 지금 그 장표를 좀 보시면 아시겠는데 심팩은 심팩 그룹이 프레스와 학금철을 그 메인으로 하는 그렇죠. 회사고요. 예, 예. 나머지 트레이딩이나 산업기계, 임대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프레스와 학금철 부분이 전체 그 매출 볼륨의 거의 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학금철 부분은 과거에 이제 심팩이 한합산업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원료 붐업이 일어나면서 학금철에서 상당히 많은 그 이익을 창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장표 보시듯이 2022년에
합금철 부분의 매출액은 4,700억 원. 이 중에 영업이익이 지금 1,000억 원에 달했었습니다. 이게 전체 심팩 그룹의 연결 기준 그 이익의 91%를 차지했죠. 그러니까 2021년도 상당히 좋은 성적이었는데, 자, 2023년에 보면 이익률, 매출이 급감하고 이익도 급감하고, 그리고 올해는 급기야 이제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겠고요. 저희가 볼 때 심팩이 그 스크랩을 선택한 이유는 이 합금철 시장의 부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합금철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합금철의 부진이 일회성 부진은 아니다. 그래서 심팩그룹 입장에서는 합금철을 대신할 새로운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 사업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합금철 업계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나 있냐면 그 심팩 합인면에 있는 그 부지가 10,000평에 달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합금철 업체들이 보면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스크랩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봐서는 심팩 그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크랩 사업에 대해서는 진심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지금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자기 주력 사업이 네, 예. 이제 시장 구조적으로 침체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서 네, 그죠? 예. 그걸 합금천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우선 철스크랩 사업을 이제 선정했다. 네, 예. 이렇게 일차적으로 생각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사실 철스크랩 사업이 특히 국내 철스크랩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진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대형 업체들이 지금 중견그룹 정도 되는 회사가 신규로 이게 진입한다는 사례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 심팩 글로벌이 혹은 심팩이라는 그룹이 스크랩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적인 측면과 혹은 자기 스스로 뭔가 가지고 있는 장점 뭐 이런 게 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이런 게 없이는 또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그런 건 또 뭐 사업적인 그런 부분 말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역시 그 점 또한 심팩 쪽에서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은 그쪽 입장을 담아내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조사를 해보고 또 그 상상력을 좀 발동을 해본다면 심팩은 합금철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합금철의 최종 소비자는 제강사죠. 제강사입니다. 그렇죠. 스크랩의 최종 소비자도 제강사죠. 그리고 심팩은 포스코를 비롯해서 국내 제강사와 지난 10수년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다. 자, 그럼 판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일단 고객은 스크랩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스크랩은 공급 부족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이제 구매 부분인데 프레스 업체잖아요. 그렇죠. 심팩은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프레스 1위 기업이에요. 프레스. 네, 프레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대체로 그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벤더사들이 이 심팩의 프레스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났었냐면 심팩이 프레스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그 대금의 회수를 스크랩으로 할 것이다. 이런 소문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 소문의 진실은 그 소문이 진실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심팩이 자기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 무상으로 대여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러한 것들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매입에 있어서도 특히 공급이 부족한 고급 고철, 가공 고철에 대해서 심팩이 어느 정도 영향력, 매입의 영향력, 구매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면 첫째 사업 구조
조정, 네, 예. 과 관련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네. 어떤 그 진입 필요성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역량 증명 차원에서도 좀 이미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죠. 기존 고객을 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매 측면에서도 이미 프레스와 관련된 네, 프레스 예. 수요자들의 네, 예. 한테 어떤 가공 고철을 네. 쉽게 아마 구매를 할 수 있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러면 상당히 뭐 밖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네. 정도 경쟁력은 충분히 네. 가지고 있다. 뭐 고 스크랩 자체를 이제 폐고철을 가지고 와서 가공한다든가 이런 네, 것은 잘 예.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죠. 판매와 구매의 루트는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럼 우리가 들어갔을 때 새로 진규 진입했을 때 나의 경쟁자들은 어떤가? 그렇죠. 그걸 굉장히 봐야 중요하죠. 되는데 네. 지금 신팩의 자산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스크랩을 하는 업체가 SB 네이처, 과거 이제 3표인데 3표가 9천억 정도 되고요. 2등, 3등을 달리고 있는 대한가공이나 성호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1,000억 원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성호기업이 1,700억이고 대한강업이 800억이니까 대한강업보다는 10배나 큰 기업이다. 그렇죠. 그룹 전체 차원에서 되고. 보면 그렇죠. 그룹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순자산을 놓고 봐도 신팩은 한 6천억, SP네이처가 6천억, 또 비슷한 규모. 그러니까 신팩은 SP네이처와 비슷한 사업 사이즈를 갖고 있고 반대로 다른 경쟁자보다 한 10배 정도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10배나 큰 기업이 10배나 작은 회사하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자본력으로 어느 정도 승부를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다. 일단 신팩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국내 철 스크랩 시장에 네, 진입을 하면 바로 지금 SP네이처라는 그렇죠. 국내 1위 국내 기업과 1위 기업과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그만한 그런 규모가 규모의 되는 회사가 되죠. 기업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런 신팩 글로벌이라는 이제 새로운 회사가 우리나라 철 스크랩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뭐 어떤 장기적인 목표 네, 뭐 이런 게 어제 드러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신팩의 목표는 제강사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초대형 철 스크랩 업체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제강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초대형 철 스크랩 업체가 제강사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는 우리 철 스크랩 업체들이 제강사의 전략에 따라서 일단 많이 뭐 영업이나 네, 수익이나 이런 것들 좌우되었다. 뭐 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걸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포스코 같은 경우 뭐 40조 원, 그렇죠. 현대제철 20조 원, 나머지 회사들도 뭐 동국제강 3조 원, 대한제강 1조 원대 이런 조단위 회사들의 납품하는 회사의 기업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산 가치가 네. 1,000억 원 안팎이 이제 큰 회사들이고 또 시장 점유율로 보면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SP네이처가 60만 톤. 얘는 60만 톤 사이즈라는 얘기는 전체 시장 볼륨에서 보면 수입을 포함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한 2%. 2%? 2.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2등 기업들은 이제 10,000톤, 30만 톤대라고 본 다음에 2위권이 그럼 여기는 1%. 그렇죠. 그 밑에 이제 3위권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남기 때문에 0. 몇 프로. 그러니까 산업의 집중도가 매우 낮고 그 얘기는 제강사와의 관계에서 구매자가 제강사잖아요. 그렇죠. 구매자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규모 측면에서 대항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그리고 보시면 다 이제 구자제도라는 1419자라는 그렇죠. 암묵룰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지탱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SP네이처만 하더라도 현대제철의 납품업체
그다음에 그렇죠. 대한강업은 포스코나 이런 데 납품업체. 그다음에 이제 뭐 성호기업은 이제 대한제강의 납품업체. 이런 형태로 이미지가 이제 굳어져 있는데 이렇게 어느 특정 제강사의 납품권을 갖고 있는 업체로 위상이 지워져 왔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납품권을 준 업체의 구매 정책이나 그렇죠. 판매 전략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 업체들한테 사실상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 의존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러한 제강사에 휘둘리지 않는 초대형 철스크랩 업체가 되겠다. 네, 예. 뭐 이런 전략적인 목표, 네. 어떤 목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목표잖아요. 아, 예. 우리나라 철스크랩의 어떤 뭐 유통 구조를 네. 근원적으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네, 목표라고 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조사한 걸 기반으로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 즉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팩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다는 걸 다시 한번 아무 발표는 말씀드리는 없고. 거고요. 예. 일단 심팩이 스크랩 야드 업체로 스크랩 업계에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대구권 일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0,000평 정도 되는 야드를 내고 그곳에서 이제 매입을 하고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그 창원의 야드를 인수한 것. 두 번째는 그 정확치는 않은데 인천 지역이라든가 당진 지역, 중부권까지도 그 야드를 매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심팩이 전국 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 저희가 취재해 본 바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에 5개 야드를 내겠다라는 것이 1단계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철스크랩 대형 철스크랩 업체들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야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야드를 갖고 있다는 거를 뭐 얘기를 좀 드리긴 그런데 일단 SP네이처가 이제 화성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해서 5개 정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큰 업체들이 많으면 2개. 그러니까 전국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심팩이 5개를 전국에 내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죠. 하여튼 국내 최대의 철스크랩 업체가 되겠다. 네. 뭐 이런 전략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이제 전략이 일단 전국적인 야드를 가지겠다. 그렇죠. 그죠?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 첫 번째 전략이 그렇고. 그럼 또 다른 뭐 전략은 또 있습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략에서 중요한 거는 구매에 있어서의 경쟁 우위에 서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크랩이라는 것이 그 스크랩 야드에 들어와서 분류 정제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야드 간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또 한국처럼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는 그 야드를 전국에 포진하게 되면 판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작동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략은 아직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 대형화시킨다는 그렇죠. 일단은 전국적인 대형화. 네. 그래서 심팩을 거치지 않고선 팔지도 사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닌가. 그렇죠. 그럼 일단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뭐 세부적인 전략은 아직 모르겠지만 큰 전략은 나와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전략이 나와 있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목표가 있고 그런 전략이 정말 시장에 제대로 먹히는지 아닌지 그런 거는 좀 다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심팩 글로벌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라든가 시장 조건이라든가 주변 환경 조건 뭐 그런 것들이 좀 받쳐줄까요? 어떤 조건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봐서는 심팩의 꿈은 좀 더 커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 더 커야 된다. 네, 초기에 이제 심팩 측에서 그 사람들을 뽑고 야드를 내면서 200만 톤, 300만 톤을 핸들링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최소한 심팩이 제강사에 휘둘리지 않은 초대형 철스크랩 업체가 되기 위해선 이 정도 규모는 해야겠다. 그러니까 시장의 10% 정도는 해야
그 신팩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50에서 60만 톤은 SP 네이처 규모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SP 네이처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시장에서 2%대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좀 무리하지 않느냐. 시장 파워를 그렇죠. 그죠? 마케팅 파워를 발휘하기에는 그렇죠, 좀 그렇죠. 어렵다. 여기서 이제 신팩이 그 신팩의 꿈을 제가 다시 요약하면 제강사에 휘둘리지 않은 초대형 스크랩 업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제강사에 휘둘리지 않는 것과 초대형 철스크랩 업체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강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규모가 있고 그렇죠. 초대형 야드 업체가 되기 위한 규모가 달라요. 다를 수 있지. 그렇죠. 예, 맞아요. 50에서 60만 톤만 해도 초대형이죠. 초대형 야드 업체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50에서 그래가지고. 60만 톤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느냐. SP 네이처가 현대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신팩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그 시장 점유율이 한 10% 이상은 10% 정도 돼야 되지 되겠다. 않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야 그 신팩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구매가 되는데 신팩의 첫 번째 판매와 구매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야드만 많이 내고 판매만 많이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제강사에 휘둘리지도 않고 초대형 야드 업체가 되느냐. 그 단순한 예로 보면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야드도 없는 구자들도 많아요. 야드 없이 그냥 납품권만 갖고 중상이나 소상에서 한 차 만들어서 보내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긍정적인 초대형 야드 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철스크랩 업체 스스로가 그러니까 신팩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제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내부에서 그러니까 분류, 정제, 가공,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들보다 우월한 그렇죠. 부가가치 창출 방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보는 자본으로부터 나오고 다음에 시너지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좀 그 신팩의 꿈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다. 일단 규모 측면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것 훨씬 더 큰 규모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런 규모에 걸맞는 기술적인 차별화 네, 예. 또 그런 게 꼭 그렇죠. 필요하다. 그렇게 그렇죠. 하지 않으면 일단 성공이 좀 어렵다. 그렇죠. 그죠? 가령 네. 뭐 그 제강사에 휘둘리지 않는 초대형 철스크랩 업체 중에서 제강사에 휘둘리지 않는 부분을 빼고 초대형 스크랩 업체가 되겠다고 한다면 뭐 50만 톤이든 60만 톤이든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전제 조건인 제강사에 휘둘리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좀 그렇다.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셔야 된다. 보면 초대형 야드 업체, 독립적인 초대형 야드 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최대 걸림돌은 제강사일 거예요. 제강사들은 그렇겠죠. 구매의 안정성을 원하고 있고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이런 그 공급사를 원하고 있는 게 뭐 제강사는 당연한 게 사실이니까요. 제강사 입장에서 모든 뭐 그 공급 그렇죠. 구매자는 다 그런 예, 예. 뭐 나한테 최선을 다해주는 나를 위해서만 그렇죠. 존재하는 공급사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죠. 하지만 신팩에 갖고 있는 조건은 좀 좋아 보입니다. 사실 첫 번째는 일단은 자금력이 튼실하다. 그렇죠. 아까 이제 장표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그 이익 잉여금이 상당히 많다. 그럴 때는 신팩이 마음을 먹으면 그 초기 진입 비용을 지불할 능력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2년간 스크랩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크랩 업을 접고자 하는 능력 있는 야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이제 지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확장하고자 할 때는 어느 때보다 또 그 확장할 수 있는 룸이 좀 생겼고요. 좀 기회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회고요. 지금 아마 2026년 이후에는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전까지는 공급이 그러니까 제강사 중심의 시장 구조가 고착화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확장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다른 어떤 때보다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전기료를 2026년에 일단 그렇죠. 가동을 광량에 네, 예. 가동을 하고 또 지금
동부제철에 있는 전기로 네. 그 리버스틸이 네. 인수 지금 아직 완전히 인수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게 가동된다고 하면 그게 또 300만 톤 정도 되는 그렇죠. 네, 예. 그 전기로가 돌아가게 되면 사실 지금 이 시기가 아마 그런 시장을 본다면 네, 예. 올해 내년에까지는 네. 정말 그런 걸 공급할 수 있는 네, 예. 큰 대형 업체도 또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럼요. 그리고 그런- 지금 올해는 그 스크랩 수요가 워낙 줄어서 그렇죠. 그 스크랩 납품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구매하시는 제강사도 사실 구매 전략자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산업연구원이 최근에 이제 전망 스크랩 수요 수급을 전망한 걸 보면 2025년에 3천만 톤 정도가 국내 수요인데 국내 공급은 한 2,600~700만 톤. 그리고 2030년에는 3,300만 톤 정도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건데 국내 공급은 한 2,900만 톤 이렇게 될 거로 추정을 했고요. 그러면 공급 부족량이 그 350만 톤, 60만 톤이 꾸준히 있다면 그리고 수요는 탄소 중립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면 신팩은 초대형 야드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환경적 조건은 갖고 있을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진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기존의 국내 철 스크랩 업체들은 네, 예. 이 큰 회사가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경우에는 뭐 좀 두려운 네, 뭐 예. 그런 이 어떻게 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보고 있는 거 지금 국내 기존의 철 스크랩 업체들은? 그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스크랩이라는 전통적인 이 유통업이 인간 중심과 관계 중심 이런 시장이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돈만 있다고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같은 값에 나한테 들어올 것이냐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신팩이 초기 진입 비용을 물고 철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반대로 지금 시장은 바뀌고 있고 신팩의 자금력이라면 초기 진입 비용을 줄이면서 빨리 적응할 수도 있겠다. 특히 이제 동부 스틸의 창원 야드를 인수할 때 보면 거기 직원들도 인수를 했고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려운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수를 하면 인력까지 인수하면 그 비용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취재해 본 결과로는 아직은 그 신팩 차원에서 스크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스크랩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신팩이 한국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어쨌든 신팩 글로벌이라는 큰 신규 네. 대형 철 스크랩 업체가 등장했으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구자 제도라든가 네, 그죠? 또 철 스크랩 산업의 어떤 질적인 네, 예. 성장, 네, 예. 발전 네. 이런 거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팩 글로벌로 인해서 시장 구조가 바뀌는 것보다는 제강사의 구매 전략에 의해서 시장 구조가 바뀔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작년 올해는 수요가 워낙 줄다 보니까 그 구자 업체들 납품사들이 자기가 납품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만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자기 재고를 다 처분할 수도 없을 그렇죠. 뿐더러 자기 중하부상들의 물건을 그러니까 스크랩을 모두 다 처리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중하부상 보호나 자기 각 야드 업체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기가 구자권을 갖고 있는 그 제강사뿐만 아니라 다른 제강사에도 많이 팔았고요. 그렇죠. 또 작년 올해 지나면서 구자들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건 이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요. 얘는 이 상황은 그 수요가 줄다 보니까 판매에 대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고. 자, 그럼 2026년 이후에 아까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지적하셨듯이 수요가 막 늘어날 때 또 그럼 그렇게 될 거냐.
그러니까 심팩 글로벌로 인해서 시장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특히 그 A급 스크랩의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제강사들의 구매 전략이 바뀔 수 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냥 그 나름대로 상상을 해본 것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지금의 구자 제도가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보다는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 어떻게 바뀔까 고민해 봤을 때 하나는 A급 스크랩 수요가 많은 회사들 현대제철, 포스코. 다음에 그 특수강 메이커들 세아베스트 이런 쪽은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A급 스크랩을 많이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A급 스크랩에 대해서는 수요가 늘 거기 때문에 수출이 원활치 않을 수 있겠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출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강사들, 이 A급 철스크랩 수요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B급을 A급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기술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분류, 가공, 정제.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과 현대제철 일부 구자들이 지금 슈레더 투자를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고 또 세아베스틴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그 HBR을 사용한다든지 함철된 그 리턴 스크랩들을 어떻게 좀 쓸 것인가 고민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시장 구조는 결국은 탄소 중립에 따른 A급 수요와 A급 수요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분류 가공 정제의 발달. 얘는 장비에 대한 투자를 동반할 거기 때문에 대형 기업, 대형 스크랩 야드 업체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내부 동력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장비에 대한 투자나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볼륨의 성장이 그 스크랩 산업, 그 스크랩 기업 자체를 많이 바꾸긴 할 텐데 이게 온전한 의미에서 제강사와 대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다른 문제죠. 그 부분에 있어서 심팩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다. 이런 그렇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심팩 글로벌이 국내 철 스크랩 시장에 신기로 진입하면서 특히 자본력을 가진 그렇죠. 중견 그룹이 진입하면서 국내 철 스크랩 산업도 실질적으로 변화의 동기는 그죠? 좀 더 발전의 어떤 모멘텀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 저는 그러기를 원하고요. 심팩이 그런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틸앤스틸에서는 심팩 글로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변화가 있으면 다시 보도를 하는 지속적인 보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손 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